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시티즈 스카이라인의 에어포트 DLC가 나올 무렵 패러독스 인터랙티브의 인플루언서 매니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었죠. 제가 시티즈 스카이라인 2를 플레이할 것이라는 걸요. 오늘은 시티즈 스카이라인 2를 활용해 하트 모양의 도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게임 플레이 영상을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을 때 어떤 도시를 만들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도시의 특성에 임팩트를 줄지 아니면 도시의 형태에 임팩트를 줄지 말이죠. 결국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도시를 지으면서 게임 플레이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제가 선정한 주제인 사랑에 대해서 중간중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 또한 강이 흐르는 트윈 마운틴 지역을 선택하여 도시 건설을 시작하였습니다. 도로, 항만, 항공로, 전력 OK, 천연자원도 OK인 아주 멋진 도시가 될 것 같은 예감입니다. 도시의 이름은 현빈님과 손희진님이 나오는 드라마에서 이름을 따와 컨셉에 충실해서 사랑의 불시착으로 지어졌습니다. 사랑은 타이밍이라고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아무리 사랑이 타이밍이라 해도 가만히 있기만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무언가 계기가 필요합니다. 이 도시처럼 말이죠. 가장 먼저 도시의 여러 인프라를 열어주기 위해서 도로를 지어주었습니다. 마치 수학 시간에 배웠던 코사인 함수가 생각나네요. 이번 시티즈 스카이라인 2에서 등장한 새로운 도로 요소죠. 원형 로타리입니다. 아직 그래픽이 깨져 보이는 모습도 있지만 정식 출시 때는 개선될 겁니다. 새로운 요소가 이렇게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놀랍게도 원형 로타리만 설치해 주었는데도 차가 한 대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경유할 뿐이었군요. 역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으려면 스스로부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준비를 위해 주거구역을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주거구역은 시민들이 살 곳이기 때문에 도시구역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구역 설정을 해주니 바로 건물들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티즈 스카이라인 2에서는 다양한 기업들의 가상 브랜드가 등장합니다. 심지어 건설하고 있는 건설사 또한 브랜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밀도 주거지에 타워 크레인을 도입한 스틸사우루스 폼 미쳤습니다. 역시 핀란드 갓겜인 것 같습니다. 건물이 지어지는 동안 시민들이 월급을 탕진하기 위한 상점구역도 지정해줍니다. 첫 주택이 들어선 것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울타리 초목이 완성되지 않아 임시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집 뒷마당으로는 수영장과 테라스가 보입니다. 시티즈 스카이라인 1편의 저밀도 주거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조경에 신경을 많이 쓴 정성이 느껴집니다. 시민들이 계속해서 상업구역에서 돈을 탕진하면 다시 채워주기 위한 월급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제가 컴퓨터와 전자제품에 탕진을 해도 또 무언가를 사들이는 것처럼 말이죠. 시민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터인 공장을 지어줄 겁니다. 바람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 상업구역을 지정해줍니다. 공장이 건설되기 시작했는데요. 제조업 공장들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선 전기가 필요합니다. 작은 석탄 발전소를 하나 지어줍니다. 공장과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주거지역으로 전기를 송전해주기 위해서는 변전소 또한 필요합니다. 돈이 이중으로 나오게 됐네요. 고압전소는 지상으로 나와 있으면 건설에 방해가 되니 지하로 연결해줍니다. 전력을 연결해주니 이제는 수도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합니다. 우선 물이 흐르는 방향을 고려해 상수원을 지어주었습니다. 상수원을 따라 작은 오솔길도 시골 느낌이 나게 지어주었습니다. 마치 뱀 모양 같죠? 근처에 나무도 많이 심어줍니다. 나중에 무럭무럭 자라는 시점에 벌목해서 목재로 써야겠습니다. 다시 도시로 돌아오니 하수도가 막힌다고 징징거리는 시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수 배출구를 지어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과의 밀당을 해볼까 합니다. 수도와 전기는 주되 하수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아 하수 문제로 애타게 만드는 거죠. 강에 똥물이 흐르는 것도 싫기 때문에 지상에 배치할 수 있는 하수 처리정이 등장할 때까지 하수도 문제는 밀당과 존버에 들어갑니다. 광활한 초원을 지나다니다 보니 도시에 들어선 첫 상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티즈 스카이라인 2에는 건물이 들어서고 그 안에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상점은 음식점인 것 같네요. 음식을 만들 때 수도와 하수가 동시에 나오니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맛일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어느 고속도로변에 갖다 놔도 어울릴 것 같은 디자인이네요. 옆에는 약수사의 상점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단순히 상품을 팔기만 하는 것뿐 아니라 자원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곳은 음료를 필요로 하고 엔터테인먼트를 판다는 것을 보았을 때 바인 것 같네요. 도시로 전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주거지역을 확장해줍니다. 아까 건설된 공장들이 많아서 그런지 원자재를 실은 트럭들이 도시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트럭이 공장에 도착해서 원자재를 내리고 도시가 발전되다 보니 어느덧 도시의 마일스톤이 해금되었습니다. 레벨 1의 마을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 자금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마일스톤이 해금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중밀도 주거지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사인 도로변을 따라 탁탁탁 중밀도 주거지를 건설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해올 것을 대비해 쓰레기 매립지를 지어줍니다. 매립지는 시티즈 스카이라인 2에서는 원하는 만큼 크기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적당히 크게 만들어줄 겁니다. 도시 이곳저곳에서 개발이 한창인 모습이 보이네요. 하수관이 막힌다고 여전히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기대 안 하고 있다가 딱 됐을 때 엄청난 기쁨과 감사가 느껴지는 거. 그걸 시민들에게 선사해주기 위해 마일스톤 2까지 존버에 들어갑니다. 잠깐 시간이 남아돌아 한 시민의 가정에 방문해봤습니다. 안녕 렉스? 주거 정보를 보니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비 오는 날 누워서 풀밭에서 쉬는 상남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출근할 시간입니다. 상남자답게 멋진 바이크를 타고 대로를 질주하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바이크는 못하겠더라고요. 아마 겁 많은 겁쟁이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렉스는 겁도 없이 차도 없는 도로에서 낭만을 즐기며 도로를 질주하네요. 렉스를 관심 시민으로 지정해주고 다시 도시 운영을 시작합니다. 상수원 주변으로 상권을 배치해줍니다. 지금은 상점들이 들어서기에 잠재 고객이 많은 적합한 지역은 아니지만 존버는 승리한다 정신으로 상점 지역을 강제로 지정해줍니다. 아까 지어놨던 변전소입니다. 자꾸 귀엽게 느껴져서 손대보고 싶은데 실제로 존재하는 변전소에 손을 댔다가는 한 줌의 재가 돼버릴 수 있으니 변전소는 눈으로만 구경해야 합니다. 첫 중밀도 주택이 변전소 주변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메리칸 스타일의 연립주택이네요. 인구도 점점 많아지겠다. 시민들의 건강 상태가 걱정되네요. 동네 진료소도 하나 만들어줍니다. 제가 봐도 복지가 최고인 도시인 것 같습니다. 이러니 시민들이 뻥이 가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시민들의 사랑에 힘입어 도로를 확장해주도록 합시다. 사랑이 테마인 만큼 도로를 하트 모양으로 내줍니다. 하트를 완성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으로 몇 가지 시설들을 옮겨줍니다. 하트가 반쪽짜리 하트인 만큼 하는 말인데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타이밍과 조건, 마음이 모두 잘 맞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반쪽짜리 하트를 완성해봐도 온전한 하트의 형상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두 마음이 어찌어찌 해서 잘 만났을 때 이런 하트가 완성되는 겁니다. 뭐 완벽한 사랑이란 없겠지만요. 이 하트처럼 말이죠. 어쨌든 하트를 완성해주고 하트가 시작하는 지점에 상점가를 확장해주고 원형 로터리도 하나 놔줍니다. 사람들이 이사오고 멋진 차들이 들어서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오, 한 SUV가 출발합니다. 보험 사기단한테 당할 뻔했네요. 공장 쪽으로 출근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다시 도시로 돌아와서 도로의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엄버거리? 도로 이름을 왠지 자전거를 좋아할 것 같은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미국식 도로명 주소처럼 건물들의 이름도 다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거 흥미롭네요. 다른 도로 이름도 바꿔줘야겠습니다. 특히 이 UBD 거리는 길이가 2.4km나 하는 무진장 긴 도로인 걸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솔로 거리까지 만들어준 후 다리도 하나 놓아줍니다. 건물을 뚫지 않는다면 이렇게 건물 위에 도로를 지어줄 수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다리 이름도 컨셉에 확실하게 지어줍니다. 나중에 저 다리를 버스 전용 차로로 바꿔도 좋을 것 같네요.
다리까지 지었겠다. 이제 도시를 꽉 채워줄 겁니다. 최대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게 도로를 놓아줍니다. 좌측 하트 북쪽에도 도로를 이어줘서 너무 먼 거리를 돌아가지 않게 해주고 도시 중간중간에도 도로를 건설하여 공간 활용을 극대화해줍니다. 사랑에는 돈이 필요할 수 있지만 도시에 무조건 돈이 필요합니다. 현재 도시는 적자네요. 그나마 간신히 정부 보조금으로 지출을 버티고 있습니다. 지출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남아도는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 외부 연결로 이어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이 도시로 올 수 있도록 주택 규제를 풀어 중밀도 주거지를 계속 지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하트의 반은 이제 거의 다 차서 새로 확장할 수 없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밀당도 오래 하면 지칠 수밖에 없듯이 시민들이 하수관 문제로 슬슬 지칠 때가 됐습니다. 하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다음 마일스톤을 열어야겠죠? 저밀도, 중밀도 가리지 않고 주택을 도배해줍니다. 중간에 비어있는 땅도 주택으로 채워줍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부락으로 마일스톤이 해금되었습니다. 도시 마일스톤이 해금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나긴 존버를 끝낼 겁니다. 작은 부락이 되었기 때문에 개발 포인트를 받았고 추가로 일반 중밀도 주택과 교육이 해금되었습니다. 새로운 건물들을 지어주기 전에 시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하수처리장 테크트리를 열어줍니다. 편집점으로 마구마구 도려냈지만 설렁설렁 이렇게 작은 불화까지 오는 데에는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시간을 지나 드디어 시민들은 하수가 역류되지 않는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을 보면 창틀 프레임 하나하나가 다 모델링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죠? 공단을 조금 더 늘려주고 살만해지니 임대료가 높다고 불평하는 시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월급이 임대료와 생활하는 데 모자라거나 땅값이 올라가면서 임대료가 상승해서 발생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둘 다일 수도 있고요. 특히 단독주택일수록 n분의 1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구가 홀로 부담하다 보니 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주택을 늘려주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교육 수준을 끌어올려 시민들이 더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를 지어줍니다. 초등학교를 둘러보다 보니 숨겨져 있는 이 세계를 찾았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초등학교가 있는 세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티즈 스카이라인 2에 나오는 대부분의 건물들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살짝 업그레이드 해줘볼까 하는데요. 학생들을 위한 놀이터를 주택 사유지를 밀어버리고 건설해 주었습니다. 아쉽게도 다른 집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초등학교 놀이터도 가까이서 볼 수 있는데요. 농구 골대, 축구 골대, 미끄럼틀까지 전형적으로 있을 거 다 있는 놀이터의 모습입니다. 한때 초등학교 다녔을 때 좋았던 추억이 많이 떠오르는 풍경입니다. 잘 지내려나? 누군가 다쳤나 봅니다. 아까 지어준 진료소에서 구급차가 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개발일지에 따르면 구급차는 매 순간 순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호출을 받았을 때 출동하는 유닛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 그렇다고요. 더 많은 인연을 만들기 위한 것에 더 많은 인구수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시로 불러 모아주기 위해 왼쪽 하트를 채워줄 겁니다. 이번엔 중밀도 주거지로 건설해줍니다. 꿀팁 하나 드리자면 시민들은 토양 혹은 대기오염이 있는 곳 근처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개인적으로 저는 산업구역과 주거구역의 경계에 상점이나 오피스를 많이 깔아줍니다. 그 둘은 어디서든 천하무적이거든요. 이번 도시에서도 여김없이 적용되었네요. 시민들을 위해 주거지 곳곳에 나무를 심어줍니다. 나무는 한 그루마다 심을 수도 있고 나무 브러쉬를 활용해 심을 수도 있습니다. 참나무나 다른 나무들은 있는데 야자수는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난컨대 100% 열대기후 DLC로 내서 맵이랑 테마랑 같이 팔려고 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도시에는 0과 1로 이루어진 시민들이 죽게 되면 그들을 위한 묘지 또한 필요합니다.
하트 안쪽에 공간 활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형태로 도로를 그려주고 묘지를 배치해줍니다. 묘지 또한 시티즈 스카이라인 1편과는 다르게 부지 면적이 매우 넓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설계해서 배치해야 합니다. 묘지도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영묘 업그레이드인데요. 중요한 사람을 기리는 무덤이라고 합니다. 관광 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매력이 있어 2개씩 배치해 주었습니다. 2개 배치하기 무섭게 마일스톤 3이 해제되었습니다. 새로운 산업 특성화 구역을 건설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상업구역을 어느 정도 유지하며 지어주었는데 나중에 보니 모양이 영 안 예뻐서 다 밀어버리고 양계장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양계장을 보니 닭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닭이 슬라이딩하며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산업 특성화가 해금된 김에 채석장도 하나 작게 만들어져 볼까 합니다. 우선 작은 고속도로와 또 연결시켜서 도시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도시 이음매가 자연스러운 걸 볼 수 있네요. 채석장과 가축 목장은 자원이 없어도 부지만 있으면 자원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석장은 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산업지대에다 지어주었습니다. 간단하게 영역 지정을 해줍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장과 주거지 사이에는 상점들을 깔아주고 비대칭 하트를 구역으로 채워줍니다. 화재 위험에도 슬슬 대응해봐야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시가 적자이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현재 예산은 충분하고 좋은 인프라를 갖추면 시민들은 자동으로 오고 싶어 할 겁니다. 도시 전체가 커버될 수 있도록 중심부 대로변에 지어줍니다. 도시가 슬슬 구색을 갖춰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로변으로 차들이 갓길 주차를 해둔 것이 좀 거슬리네요. 주차구역과 고급도로 서비스를 스킬트리에서 해금해줍니다. 이제 대로변에는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차 대신 잔디와 가로수를 깔아줍니다. 대신 다른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대형 크기의 공영 주차장을 하나 근처에 배치해줍니다. 시민들이 이제 하나둘씩 와서 이용할 겁니다. 근처 도로들 또한 도로 정비 사업을 좀 해줍니다. 일일이 도로를 하나하나 클릭해줘야 한다는 점이 귀찮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또한 게임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도로 정비를 적당히 마치고 오니까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가 봅시다. 주차하려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경유해서 나가는 차들도 있더라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죠. 지금은 중밀도 주거 수요가 올라오는 만큼 주차장 근처 지역을 중밀도 아파트 단지로 바꿔줘 보겠습니다. 저밀도가 지정했을 땐 올라오지 않던 건물들이 속속히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트의 가장자리 부분도 구역 설정을 해서 메꿔줍니다. 공장지대를 이것저것 살펴보면 이러한 암석이 쌓여있는 공장도 볼 수 있습니다. 도시의 산업 같은 경우도 랜덤하게 공장이 무작정 들어서는 게 아니라 도시의 채석장이나 가축 목장이 있으면 산업 특성화 시설에서 나온 자원을 가공할 수 있는 창고나 제조업 공장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곳은 암석 창고로 보이네요. 첫 중밀도 아파트가 완공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동서가 밸런스 있게 개발되니까 오작교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볼 수 있는 모습이네요. 개인적으로 차가 너무 느린 것 같긴 합니다. 여전히 자금 상황은 적자이고 정부 보조금도 마일스톤이 올라가면서 줄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인프라를 위해 또다시 한번 인프라를 확장시켜 주기로 합니다. 경찰서를 지어줍니다. 하트 도로의 중앙 쪽에 딱 맞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다 배치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순찰하는 경찰차를 따라다닐 수도 있는데요. 아까 보았던 묘지가 공원처럼 잘 조성된 것 같습니다. 이왕 자금으로 욕심부린 김에 한 번 더 부려보겠습니다. 하나 남은 개발 포인트로 전문대학까지 뚫어줍시다. 로터리 오거리에 전문대학 길을 연결해주고 싶었는데
역시 이것까지는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서 옆으로 다른 도로를 하나 내서 도로를 만들어주고 전문대학을 지어주었습니다. 기존의 다른 서비스 시설들은 싸다고 만만하게 보았을지 모르지만 전문대학부터는 자금 운용을 잘해야 합니다. 75만 콜론이나 하기 때문에 이제 저에게 남은 예산은 34만 콜론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문대학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디자인이걸요. 마을이 한눈에 내다보이는 뷰 어떻습니까? 현존하는 도시 최고의 교육시설에서 공부하면 많은 시민들이 고학력자로 출세할 것 같습니다. 근처에 중밀도 주거구역들도 지어주고 학생들을 위한 주차시설도 하나 놔줍니다. 도로 정비도 하며 마을의 곳곳을 구경해봅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마일스톤 4가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영상에서는 마일스톤 4까지만 공개하게 되었는데요. 대신 마일스톤 4부터는 오피스와 다른 여러 시설들이 열렸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보고 싶은 부분과 해금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